자, 이제 광해군 했으니까, 자, 1623년부터 1649년. 이제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 한 분 나오십니다. 조선시대 왕중에서 정말 선조와 인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막상막하라고 말할 수 없고 마카마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죠? 예. 누가 좀 더 찌질하고 좀 더 나쁠까? 뭐 이게 되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인조입니다. 자, 그러면 1623년 순서부터 해봅시다. 1623년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인조 반정부터 시작하는 거고,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누가? 이건 누구라고요? 외워야 돼. 서인이 주도하고 플러스 알아야 돼. 남인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아까 북인 대북은 어때요? 완전 왕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인 이외에 다른 정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참여해서 쫓아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권력을 잡은 건 누구다? 서인인데 남인도 어때요? 함께 참여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정상적 붕당 정치라고 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상대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요게 한 몇 년 가는 거죠? 한 50년에서 60년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1680년에 소위 말하는 무슨 환국이 생기죠? 경신 환국이라는 게 생기죠. 그걸 계기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된다? 변질된다.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규라든가 김유라든가 이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쿠데타를 한 건데 분명히 1등 공신 책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2등 공신된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괄의 난이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니까 그 전에 정권을 다 뒤집는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랬을 때부터는 친명 배금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괄의 난. 자, 이괄의 난은요 알아야 돼. 뭘 해야 되냐? 서울을 일시적으로 점령합니다. 왕은 공주로 피난 갔어.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난이 발생해서 서울을 점령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을 점령한 게 바로 누구라고? 이괄의 난이에요. 나중에 혹시 들어봤나?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이라고 들어봤죠? 이인좌의 난은요 청주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청주성은 점령했지만 서울까지 왔다가 서울까지 왔어 못 왔어? 못 왔어. 정열입도 어때요? 서울까지 왔어 못 왔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점령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서울을 점령했고, 그래서 춘추관 사고했던 실록이 또 불탑니다. 왕은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패로 끝나고 얘기했잖아. 이 잔당들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후금으로 간다 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후금에서 홍타이시 또는 홍타이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 훗날이 뭐가 된가? 훗날에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태종. 아직은 후금인데 이 형님이 1636년에 뭐야? 국호를 청이라고 붙이잖아. 그래서 청태종이 되는 이 강경파 홍타이시가 권력을 잡습니다. 지난 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627년에 이때 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후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명분은 다 축적이 됐고 먹을 것도 어때요? 필요하지. 어때요?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정묘호란.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순서. 그리고 기억나지? 조선 정부에서 인조반제 친명배금 중에 대표님이 뭐라 했어? 누구를 적극 후원한다 그랬어? 모문용을 적극 후원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정묘호란 때, 자, 왕은 어디로 갔다고요? 왕은 어디로 도망갔다? 인조는 어디로 도망갔다? 강화도로 피난에 성공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왕이 강화도로 도망갔으니까 어때요? 고려시대의 경험을 살리면 좀 오래 버틸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 어때요? 쉽게 끝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이때 뭐도 나왔다는 거야? 의병도 있어요.
봉수라든가 이립 등의 의병이 의주를 중요. 뭐 용골산성 이런데 의주 쪽에서 의병까지 일어난 거지. 이러니 어때요? 전쟁을 오래 끌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를 맺고 돌아갔다고요? 무슨 관계?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는 거야. 형제 관계를 맺는 건 아무런 논리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왜? 우리는 누구를 부모님으로 모시는 거야. 명나라를 부모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형은 하나 더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아무 문제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1636년이지. 이제 후금이 더 이상 후금이 아니라 뭐라고 국호를 고치고 청이라고 국호를 고친 다음에 지가 황제를 칭하면서 우리 조선에게 무슨 관계를 요구한다고요?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임금은 이미 우리가 누굴 섬기고 있어?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럼 명나라 임금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 임금이나 스승님이나 아버지는 어때요? 동격이잖아. 근데 뭐라고요? 군신관계를 맺다니 아버지를 어때요? 부정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이건 조선에서 어때요? 특히 의리 명분 강조하는 조선 사대부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은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주화파와 무슨 파로 갈라집니까? 주전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주화파가 누구야? 외워야 돼. 최명길. 최명길은 인조 반정에도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정권 담당자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권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을 맡기가 힘드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주전파는 누구야? 김상헌이야. 자,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세요. 나중에 이번 주말에 보세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남한산성 보시면 여기에 누구로 나오냐면 김윤석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누구로 나오냐면 이병헌 오빠로 나와요. 캐릭터에 맞지 않는데 이병헌이 더 잘 싸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얘기했잖아. 김훈 선생님이라고 원래 기자 출신인데 이 형님이 소설을 쓰신 게 남한산성이고 그 전에 쓴 소설이 엄청 히트쳤지. 카르의 노래. 이순신. 어마어마하게 히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남한산성도 쓰셨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히트했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는 아빠가 쓴 거니까 판권이 어때요? 별로 자유롭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영화 제작자가 돼가지고 만든 영화가 남한산성이야. 그래서 이병헌, 김윤석. 진짜 그 정도 되면 있잖아. 봐봐. 원탑으로 나오지. 예를 들어 송강호 같은 형님들 봐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둘을 캐스팅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마약왕 때문에 송강호 형님이 한번 망가져서 그렇지 이번에 200만을 못 모았거든. 송강호는 딱 캐스팅한 뭐야? 1000만 보장하는 배우잖아. 충무로에서 책이라 그러잖아. 시나리오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송강호야. 근데 아무리 봐도 송강호랑 안 맞는 것 같아. 실제로 송강호를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고 쓰는 책도 굉장히 많다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야? 김윤석한테 가는 거야. 1987 영화 봐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송강호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이미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건 김윤석한테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양대산맥이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케줄 있어요. 바빠요. 이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서열상으로 쫙 내려간다고. 이병헌도 그 둘이하고 비슷하거나 그 바로 밑에 있다고 봐야지. 어마어마한 캐릭터인데 그 김윤석하고 이병헌을 동시에 캐스팅했다. 물론 이제 그거 할 때쯤 이병헌이 좀 상태가 살짝 안 좋아서 그거 왜 알잖아. 그지? 로맨틱. 그래서 호가 로맨틱 가이가 됐잖아. 이병헌이. 오빠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정말 구석기나하고 대화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오빠는 과거를 잘 아는데 현실을 너무 몰라. 근데 넌 현지 실은 너무 잘하는데 과거를 너무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섞을 수도 없고 둘이 좀 친하게 지내. 밥도 먹으면서 너는 현재를 좀 가르쳐주고 오빠한테 오빠는 과거를 좀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다시 결국 근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의 비극이라는 거지. 왜? 인조 반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중립외교를 어때요?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어느 쪽이 당연히 많겠어요? 이쪽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쳐들어오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병자 호란이고, 왕비하고 뭐 세자빈이라든가 얘들은 강화도로 갔어요. 근데 왕과 세자도 어때요?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얘들이 어때요? 이미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강화도로 도망가는 거 알잖아.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 타고 달려가서 압록강 건너서 6일 만에 서울까지 온 거야. 강화도로 가는 길을 딱 막아서 온 거지. 어떻게? 유턴.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강화도로 못 가고 어디로 간 거야? 남한산성. 그래서 그 영화 제목, 소설 제목이 남한산성인 거야.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데이트 코스로 진짜 좋아요. 근데 힐을 신고 가시면 그날 남자친구랑 헤어집니다. 혹은 그 힐로 남자친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가시면 이게 좀 걸어야 돼요. 근데 너무 좋아. 뷰도 좋고 진짜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은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뭐 연애를 해봤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난 다 해봤어. 다시 이 남한산성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고립되어 있죠. 이때는 뭐야? 의병도 제대로 잘 안 일어나고 굶어 죽기 직전인 거죠.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삼전도의 구료옥이라고 하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한 거지. 단을 쌓고 높은 단을 쌓고 큰 절을 3번 하고 9번 머리를 찍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삼배구 고두의 얘기했잖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전쟁에서 진 장수나 진 왕은 어때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봤잖아. 계로왕 같은 경우 어때요? 죽죠. 깔끔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왕이 적에게 이렇게 치욕을 당한 적은 이때가 전무후무야. 막말할게. 1910년 일본이 나라 빼앗겨서 식민지가 됐지. 그때도 이런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큰절 땅에 3번 하고요. 머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충성의 표시로 땅에 머리를 찍어야 돼. 3번씩. 그래서 309고도로 해. 근데 찍을 때 어때요? 이렇게 꽁 하면 안 아프잖아. 얼마나 세게 찍어야 되는 줄 알아? 기준이 땅이 울릴 때까지 찍는 거야. 슈퍼맨이니 지구를 울려야 돼. 그럼 어때요? 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청태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어게인! 그럼 어때요? 다시 찍는 거야. 정말 피눈물 흘렸겠지. 이걸 다 본 거야, 세자들이. 세자, 왕자들이. 그리고 맺은 게 정축화약. 자, 12월 달에 쳐들어왔고 고립이 됐고 47일 버텼으니까 어때요? 항복한 게 1월 말이겠지. 이미 해가 바뀐 거야. 그래서 병자는 다음에 갑을병자는 뭐야? 정이지. 그지? 갑을병 다음에 정이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잖아. 그러니까 어디 갔어? 병자란 뭐야? 자축이잖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니까. 그러니까 자축, 그러니까 정축년이야. 그래서 정축년에 약속매도 이게 정축화약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조는 좀 더 살았죠. 좀 더 살다가 죽는데 이때 뭐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자와 제2자, 왕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직은 뭐라고요? 누가 망하기 전이라고? 명나라가 망하기 전이란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 자, 인조 때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인조 때는 말씀드려 공존체제다.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정상적 붕당체제야. 붕당정치야. 인조간정, 이귀, 김육, 이괄 등 서인이 주도했으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남인 일부, 이원익 등과 연합해서 전국을 운영합니다. 이원익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직업이 거의 뭐 영의정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선조 때도 하고 인조 때도 하고 뭐 현종 때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이원익입니다. 아, 선조 때, 광해군 때, 인조 때까지. 선조 때도 영의정 2번인가 했고 광해군 때도 영의정 2번인가 했고 인조 때도 영의정 2번 하는 사람이 이원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남인으로 분류는 되는데 붕당색이 되게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하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지. 테크노크라트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원익 같은 사람이에요. 호가 오리야, 오리. 전국 운영,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 연합해서 전국 운영이야.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 양명, 노정사상 뭐야? 배척당하고. 이황과 이양문. 왜? 이황은 뭐야? 남인이잖아. 이인은 뭐야? 서인이잖아. 그래서 즉 주자 중심의 성리학만이 조선 사상계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0원짜리는 누가 있고 이황 선생님이 있고 5,000원짜리는 누가 있다고요? 율곡이가 있고 심지어 5만원짜리는 율곡이의 엄마도 있다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1,000원짜리에 조식이 있고 5,000원짜리에 서경덕이 있어도 되잖아. 그런데 왜 1,000원짜리 이황이 있고 5,000원짜리에 율곡이가 있고 더구나 율곡이의 엄마는 5만원짜리에도 있고 유관순이 있으면 안 돼? 5만원짜리 나올 때 김구가 있으면 안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이황과 이의 제자들이 뭐야? 완벽하게 권력 잡았고 그게 어때요? 꾸준히 이어졌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상호 비판적 공정체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상적 분당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 공존한다는 거 중요하죠. 자, 정치의 여론 수렴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 학파의 과리를 통하여 중앙 정치에 반영한다. 서원. 자, 기억나요? 제가 분당 정치 뭐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따로. 분당 정치는 지난번에 했는데 분당 정치는 땡땡 정치다 그랬잖아. 무슨 정치? 죽을래요.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어떡해. 분당 정치는 뭐다? 공론 정치다 그랬잖아. 이 공론은 뭐라고요? 여론은 여론인데 누구의 여론이다? 지배층의 여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지배층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거 중앙에는 뭐라 했어? 2조 전랑이지. 당연히 조선 후기는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니까 비변사가 중요하고 그거 말고도 뭐라고? 2조 전랑 같은 경우가 후임자도 추천할 수 있고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방에 됐다 그랬잖아. 뭐? 서, 원. 왜? 양반 살인들이 다 어딨어? 지방에 있고 지방에서 뭐야? 서원을 통해 가지고 학문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이제 산림이라고 있다 그랬잖아. 이 산림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 각 학파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야. 각 학파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인데 어디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에 있지만 학파의 우두머리니까 엄청난. 왜? 분당정치가 뭐라 했어? 학파라 그랬잖아. 정파 플러스 학파라 그랬잖아. 학파의 두목님이면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자기는 중앙정치 안 하. 근데 제자들을 진출시켜. 그럼 어떻게? 스승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니 대표적인 살림이 누구냐면 여러분 송시열 같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송시열은 원래 어디 갔어? 인조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고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라 했잖아. 복림대군이 왕자 시절에 가르치던 사람이야. 선생님이야.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가 어떻게 했어? 끌려갔잖아. 이제 실업자 된 거지.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관직에 진출하지 않는 거지. 또 하나. 이미 이 정권은 누구한테? 무릎 꿇은 정권이야. 오랑캐 청나라하게 무릎 꿇었잖아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게 어때요? 왠지 꺼름직하다는 거지. 나는 군자인데. 성인 군자인데. 성인은 못되지만 군자인데 저 오랑캐들한테 금수들한테 무릎 꿇은 애들한테 어떻게 같이 정치하냐 이래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권은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살림이야. 그럼 이 살림의 의견이 이때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좀 이따 효종이 왕되잖아. 효종은 송시열을 모십니다. 송시열을 모실 때 뭐 9품 8품 줄 수 없을 거 아니야. 자기 스승이자 학파의 두목인데 처음 출발이 4품으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우대받는 거야. 여론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왜 외워두는지 알아? 좀 이따가 분당정치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경신왕국 계기로 변질된다 그랬지. 변질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왕권이 위협받으니까 한붕당이 너무 커지니까 무슨 책 해야 돼? 탕평책 해야 되지. 탕평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붕당의 기반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켜야 되지.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게 결국 어떻게 한다? 이조전랑의 특권을 어떻게 한다? 폐지하지.
서원을 일부 어떻게 한다? 정리하지. 살림의 존재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지. 누가? 영조,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했단 말이야. 네 머릿속에 있잖아. 영조라고. 네 머릿속에는 없잖아. 넌 그때 없었으니까. 이거 봐봐. 한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괜찮아. 너도 딴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남아있니? 분명히 들은 것 같기는 해? 들은 것 같긴 하죠. 이거 안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 있겠어? 중요합니다. 다시.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씩 반복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자, 그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살림이 여론 주재한다. 그죠?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살림이라는 이름으로 제야에서 그 여론을 주재했다. 숭용 살림. 살림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숭용 살림. 살림의 존재를 인정한다. 숭상한다 이런 거잖아. 서인의 병권자. 중요합니다. 서인의 병권자.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총용청, 수호청, 정초군을 설치하고 이들 군영의 통솔권을 서인이 장악하여 군사적 기반을 강화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미 앞에서 한번 했는데 조선 후기의 군사체제가 뭐라고? 군영이라고 그랬어. 조선 전기는 뭐? 위지. 군영 중에 원탑으로 중요한 거 뭐라고? 훈련, 도감이라고 그랬어. 훈련, 도감이 이미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임진왜란 중에 1593년에 선조가 평양성 탈환한 다음에 벽제관 전투에서는 깨졌지만 어디에서?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애들이 물러가잖아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서울을 다시 탈환하지. 서울 돌아와서 누구의 건의로? 유성룡의 건의로. 서해 유성룡 징비록을 썼던 서해 유성룡의 건의로 어떻게 하자?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월급 줄 테니까 나와라. 나오지 사람들이. 왜? 그때는 굶어 죽기 십상인데 먹을 걸 준다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훈련도감의 시작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괄의 난 기억나요? 1624년에 이괄의 난 때 이걸 계기로 어영군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 어영군이 이제 어영청이 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어영청은 오늘 기억해.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기억해야 돼. 어영청은 뭐 할 때 핵심 기구가 되냐면 북벌할 때 핵심 기구가 되는 게. 효종하면 뭐 생각나는데? 북벌이잖아. 어영군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완대장, 이완이 뭐 훈련 대장도 했지만 어영청의 대장이 돼. 그래서 어영청이 그 전까지 한 7,000명밖에 안 됐는데 어영청을 2만 명으로 증강합니다. 왜? 뭘 해야 되니까? 북벌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영청이 그 다음 뭐라고요? 총용청. 그 다음 뭐라고요? 수호청. 총용청은 북한산성이고 수호청은 남한산성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남한산성과 뭐가 있냐면 수호장대라고 있다고. 그래서 요 세 군영이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요? 인조 때야. 외워야 된다. 언제라고요? 인조 때야. 어영군으로 출발한 어영청, 그 다음에 수호청, 자, 어영청, 어영군으로 출발한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전부 다 언제라고요? 인조 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위영은 언제라고요? 숙종 때. 이거 뒤에 가면, 조선 후기 가면 제일 먼저 나오잖아. 비변사하고 군제개편에서 나오잖아. 그때 또 할지도 모르지만, 이거 왜 자꾸, 제가 이런 걸 자꾸 반복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을 해야지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어차피 영어 복습하느라고 한국사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6시간을 수업하면, 복습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어쩌라고. 편집해주세요. 영어생한테 혼날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영어생은. 그래서 이 군영을 누가 장악한다는 거야? 서인이 장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영대장을 실질적으로 서인이 뭐 한다고요? 물려주고 세습하는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조선 후기에 중앙군대를 서인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개혁군주가 나오면 이 군대를 믿고는 개혁을 못하겠지. 서인 노름과 갈등 빚으면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서인 노름 편들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장용영. 누구? 정조. 외워야 됩니다. 자, 그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는 거는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이괄의 난 하나 써서 외워 두셔야 되고. 대외 관계에서는 뭐라 했어? 모문용 세력을 적극 뭐한다? 지원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고 효종 먼저 설명할게요.
근데 왜 여기 효종이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분당정치와 관련된 거고, 효종은 분당정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뭐가 있는 거야? 대외관계에서 나온 거지. 근데 효종 순서대로 1659년까지가 효종인데, 효종은 키워드가 딱 하나지. 뭐라고? 부, 벌. 키워드가 딱 하나. 자, 첫 번째. 이 북벌을 위해서 이걸 누가 주도했다는 게 외워야 돼? 서인이 주도했다. 자,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 송시열. 또 같은 집안이야. 송준길. 송준길 씨까지 몰라야 돼. 송시열은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누구라고요? 이완이야. 책임자. 그리고 중심기구가 뭐랬어? 아까 얘기했잖아. 뭐 중심으로? 어영청.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의 중심기구가 어영청이고 여기에 이제 이완을 대장으로 해서 북벌 중심하는데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 임경업이 주도했다. O야 X야? X야. 임경업은 이미 1646년에 죽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걸 주도할 수가 없었어요. 임경업은 병자로 때 무슨 산성을 지키고 있어서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청태종이 너무 무서운 장군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를 털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우회해서 온 거야. 이게 참 어이없는 거지. 성을 지키고 있으면 성을 치고 가는 게 정상인데 그냥 바이패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인천 어때요? 임경은 믿고 있었는데 벌써 온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못 가고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짱 박힐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데 실제로 서인이 주도했는데 잘 들어야 돼. 서인이 주도했는데 실제로 북벌할 생각이 있었다?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어. 요거는 우리 학계에서 평가하기를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정권은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지. 서인이 주도하고 있지만 남인도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서인이 주도해서 어때요? 대외 정책을 완전 잘못 세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 치욕을 겪었지. 얘기했잖아. 우리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다니까. 이 정도 되면 권력 잡은 붕당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 봐봐요. 가장 가까운 예로 봐봐요. 2016년에 촛불 집회 가지고 대통령 쫓아냈지.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다음 대통령 그 당에서 나왔어요? 아니잖아. 그 당은 어떻게 했어? 포대가리 했지. 표지가리 했잖아. 그래서 당 이름이 바뀌었지. 뭐지 지금? 뭐 자유 뭐 이렇게 한 당 있잖아. 그지? 근데 봐봐. 대통령 그 당에서 안 나왔지. 당시 뭐야? 야당인 당에서 어때요? 대통령이 나오는 것만. 정권 교체하니 너무 당연하지 않니? 자, 좀 전에 볼까? 좀 그 전에 볼까? 20년 전에 볼게요. 1997년에. 자, 작년에 나왔던 영화 있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있어. 김혜수 누님 주연하는 거. 그게 뭘 하는 거야? IMF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 IMF 때 권력 잡은 당이 무슨 당이야? 무슨 당인지 잘 모르지. 신한국당이라고 있었어. 대통령이 누구야? 김영삼이었거든. 원래 민자당으로 후보로 당선됐다가 김영삼이가 신한국당으로 이름 바꿨거든. 그 신한국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회창이라는 사람이야. 현대사니까 알아야 돼. 시험 나온다고. 옛날 얘기 아니야. 그 이회창이 신한국당 간판으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또 바꾼 거 아니야. 그게 뭐야? 한나라당이야. 그리고 그때 그 공작이라는 영화도 혹시 보셨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다. 공작도. 황정민 오빠 나오는 영화. 거기서 자기들이 어때? 봤구나, 공작. 안 봤어요? 영화 안 좋아하니? 거기 보면 지네들이 정상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북한에 돈 주고 총 쏴달라고, 대포 쏴달라고, 그걸 소위 말하는 북풍이라고 하죠. 이걸 부탁했던 걸 그 실제로거든요. 그걸 드라마로 만든 게 흑금성이라는 암호명. 그게 공작이라는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누구한테 졌어? 김대중한테 졌지. 왜? 우리 국민들이 뭐 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된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IMF라는 게. 그 IMF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특히 형 같은 그 나이 좀 있는 세대는 있잖아.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취직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야. 로팡이 말하면 비정규직이 300만 밖에 안 됐어.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인 줄 알아? 800만이 넘어. 그러면 5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 생각해봐. 그 5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최소 연봉 어때요? 요즘으로 따지면 연봉 한 3천 넘어가는 그런 일자리들이 대졸자들에게 막 50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공무원 하겠니? 그냥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여러분 얘기했잖아. 우리 세대는 공무원 하면 되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게 막 측은하게 바라봤어. 친구들 사이에서. 아우,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뭐 이런,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날 보면 걔들이 되게 측은하게 바라봐. 너 저 학원 힘들다며.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겉으로는 웃지만 나는 괜찮아. 버틸만해. 라고 말하지만 짜증은 확 나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례 2개를 들려줬지만, 이건 당연히 정권 교체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서인들은 뭐야? 뻔뻔한 거지. 뻔뻔하게도 자기 그 책임지기 싫은 거야. 자, 자기가 책임지기 싫을 때, 자기가 책임지기 싫을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간단한 거지.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지. 이게 뭐야? 지금 우리는 에이 정권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왕이 치욕을 당했는데 이 원수를 갚아야지. 뭐야? 북벌. 그러면 갑자기 정권을 내놔야 되지 않겠니? 이런 소인배 나쁜 놈들은 지금 정권 투쟁할 테니 이러면서 북벌 누가 할 건데? 우리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서인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세운 거야, 실제로. 하지만 실제로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게 송시열과 서인들이었어. 그러면 효종은 왜 이 북벌을 해야 되냐? 이유가 있지. 효종은요, 얘기했잖아. 정당성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인조의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알잖아. 첫째 아들이 누구야? 첫 번째가 소현세자야. 둘째가 복림대군이야.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둘 다 인질로 끌려가지고 후금에 끌려가지고 청나라에 끌려가지고 무려 8년, 9년 동안 인질 생활한다.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어. 이들 인질로 끌고 간 이유가 알겠죠? 아직 명나라가 안 망했거든. 1644년에 이자승이 나오는 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인조가 굶어 죽기 직전에 항복한 거지 마음속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게 아들들 데려가는 거야. 후궁들 데려갔으면 인조가 너무 기뻐했겠지. 새로 젊고 이쁜 애들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 대체 불가 아들들 데려간 거야. 그래서 전쟁 나면 얘들을 앞장 세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 딴짓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때 소현세자가 나갈 차례가 됐는데 복림대군이 제가 나가겠다고 형님 대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우위가 좋았어. 문제는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생각이 좀 달랐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이제 소현세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깨닫고 야 후금이 오랑캐 라고만 생각했는데 청나라가 막상 가보니까 엄청 강하고 발전했으니까 뭐하자? 친하게 지내자, 배우자, 말도 배우고 애들하고 인맥관계도 맺고 그리고 얘기했잖아. 뭐해서? 무역을 통해가지고 떼돈을 벌었고 그 떼돈 번 걸로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끌려갔던 포로들, 조선인 포로들 다 사서 풀어준다 그랬잖아. 걔들 모아서 또 뭐야? 농사도 지어가지고 또 떼돈 벌어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 풀어주고 이걸 세자의 부인 세자빈 강씨야. 강지성을 간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정축화액에 의하면 돈으로 사서 풀려오면 괜찮아. 근데 도망치면 어떻게 무조건 조선이 잡아서 다시 넘기게 돼 있어. 그게 약속이야. 이 사람들이 소현세자 칭찬이 자자하겠지. 근데 인조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를 하기도 하고. 저는 뭐야? 오랑캐 편이 되었다. 성리학 공부는 안 하고 장사놀이 한다. 그리고 계속 국정원 보내가지고 디스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돌아왔잖아요. 더 이상 세자를 인질로 잡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야사에는 애를 벼로 들고 다리 찍어서 2달 후에 죽였다고 알려졌고 2달 만에 벼를 맞아 죽었다고 알려졌고 공식적으로 실록의 기록으로는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얘기했잖아. 인조가 추천한 어이의 침을 맞고 딱 3일 만에 죽었거든. 염에 참여했던 사람 증언을 보면 얼굴 모든 구멍에서 다 피가 났다고 그랬거든. 이거 뭐 된 거라고? 독살된 거야. 확실하다고. 그럼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소현세자도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 당연히 얘 큰아들이 세손이 왕돼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 죽여. 대를 끊지 못해서 하나만 딱 살려도 돼. 근데 이 아이를 또 제주도로 귀양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도 어때요? 죽이겠다는 놈들과 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막 싸운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그때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때 BGM이 깔리는 거야. 가슴을 대인 것처럼 추노라는 드라마가 이때 배경으로 인조 때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라 그랬잖아. 그러니 그래서 소현세가 1645년에 죽어요. 그리고 인조가 후계자로 손자가 아니라 뭐야? 둘째 복림대군을 지명을 한 거야. 지정을 한 거야. 그럼 복림대군 입장에 이거 조선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적장자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영조 다음에 때 사도세자 죽었지만 누가 왕이 돼? 세손, 정조가 왕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복림대군은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왕이 되긴 했는데 정통성이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선조도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굉장히 돼요? 찌질해지고 막 정통성을 높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고, 효종도 마찬가지야. 그럼 효종은 정통성을 가지는 방법, 권력 잡은 게 누군 줄 알아야 돼? 서인들이야. 서인들은 뭐야 이제? 정통성 뭐야? 아버지의 원수는 뭐야? 갑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북벌. 그래서 얘기했잖아. 효종은요, 술을 안 먹어요. 술을 끊었어요. 완벽하게 끊고요.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여자도 끊었어요.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들인 청룡오월도 자기가 막 젓가락 돌리듯이 돌리고요. 벌컵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얘기했잖아. 나중에 죽은 다음에 관을 짰는데 노모라는 관을 짜가지고 얘가 안 맞아. 사람이 워낙 커서. 그래서 관을 이어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짜 상남자가 바로 효종이었다고. 그래서 효종은 그래서 북벌을 해야지 뭐야. 자기가 존재 의의가 있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북벌을 하는데 얘기했잖아. 아니 청나라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나면 우리나라에 친청파가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랬잖아. 원나라 간섭끼리 친원파고 일제시 친일파 생기는데 이때 친청파가 없겠냐고. 그래서 김자점 같은 쓰레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야. 얘들 갖고는 북벌을 못하겠지. 그래서 누굴 등용하는 거야? 살림이었대. 누굴 등용하는 거야? 송시열을 딱 독대하고 딱 등용하는 거야. 그래서 송시열이 서인의 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북벌을 하게 하는데 우리 학계에서 평가는 효종은 진짜 북벌에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송시열은 이걸 이용해서 뭐 한다? 권력만 유지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 정권 유지산으로 뭐 한다 그랬어? 아까 봤잖아. 서인들이 뭘 장악한다 그랬어? 군영 장악한다고. 그리고 효종은 이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훈련도감에 하멜, 벨테브레이. 그러니까 벨테브레이라고 들어봤어? 이런 사람들 둘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야. 히딩크 형님의 선조들이야. 이 사람은 인조 때와 이 사람은 효종 때와 1653년이니까 1627년 인조 때 왔고 53년에 오는데 다 어디 가려다가 일본 가려다가. 왜냐면 일본도 도쿠가 막부도 쇠국인 건 맞았는데 딱 한 나라 네덜란드하고만은 무역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 다른 서양 애들은 전부 다 종교를 요구했거든. 종교를 전파하겠다. 이걸 요구했단 말이야. 근데 네덜란드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이게 네덜란드의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도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네덜란드가. 얘들이 무역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나가사키에 섬 하나,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을 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잖아. 그래서 한자로 뭐야? 화란이라고 써요. 그래서 화란의 학문 그래서 난학이라고 그래. 한자로 쓰고. 그리고 일본 발음은 난카쿠라고 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태풍이 불잖아. 여름 되면. 태풍 불어서 밀려서 제주도 해안이 상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름을 가집니다. 박연이라고. 그래서 일남 일녀를 낳고 정착을 잘했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이제 27년쯤 후에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당연히 벨테브리를 보내겠지. 고양이가 왔으니까 통역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말이 안 나와. 누구세요? 막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은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강제 옥류도 하고 뭐 별짓을 다 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칩니다. 무슨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몇 번의 노력 끝에 맞춰온 사람들 일행이 많이 왔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도망을 쳤어요. 이 사람 도망쳐서 기록을 한 게 뭐야? 하멜 표류기야. 이유는 뭐냐? 자기가 도인도에서 직원이었잖아. 못 받은 밀린 월급, 연금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증명해야 되거든. 그래서 쓴 거야. 근데 10년 넘게 고생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게 안 쓰겠지. 그러면 얘들은 뭐야? 서양에서 선진 무기 있잖아. 화포. 얘들 훈련도감에 배속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화포. 이런 걸 뭐 한다고? 개량시킵니다. 요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효종자가 이것도 뭐야? 북벌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요. 근데 송시열은 딱 그러면 아직 북벌하자 이러면 준비가 안 된다. 수기형가. 자기 몸을 잘 수양해야 되고요. 아직은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효종이 1659년 3월입니다. 독대를 합니다. 누구하고? 송시열하고. 북벌을 하실 거면 전권을 다 드릴 테니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물러나세요. 야, 갑분 싸지. 이건 이제 송시열 입장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그리고 긴장감이 흐르던 조선에서
약 한 달 후에, 한 달 조금 더 후에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게 누가 죽어요? 효종이 갑자기 죽어요. 나이는 만 40세.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야 된다고요? 현종이죠. 현종. 현종은 특이사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이중 국적자죠. 태어난 곳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아빠가 볼모로 끌려갔다 그랬잖아. 심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따지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지. 그리고 19살에 왕이 됩니다. 이 아이는. 19살에 왕이 되는데 왕 되자마자 겪은 게 뭘까요? 아빠가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걸린 거야? 상복 문제. 이게 몇 세기야? 17세기. 잘 들어야 돼.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한국사에서 얘는 뭐라 그랬어? 질서다. 17세기는 뭐가 무너진다? 임진왜란과 병자 혼란을 계기로 얘가 질서가 완전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때요? 권력 잡은 서인들이라든가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서인, 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잡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신분 변화,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책 이런 걸로 신분 막 질서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권력자들의 생각이냐면, 제 생각은 그래. 농경지 황폐해졌지. 산업시설 다 파괴됐지. 뭐부터 해야 돼?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주는 게, 그거부터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이라고 해야 돼. 그게 권력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무서운 거야. 얘들이 깨달았지. 뭐 전쟁 나니까 성인 군자라고 개드립치던 양반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기 바쁘고 실제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잖아. 더구나 두목이라는 왕은 어떻게 오랑캐라고 업신여기다 무릎 꿇고 막 대가리 찢고 이거 백성들 다 보지 못해 소문을 다 났지. 그럼 뭐야? 왕하고 양반? 에이 개 허접 쓰레기들. 뽀록이 난 거야. 자신들의 내공이 완전 뽀록 나버린 거야. 그럼 얘들이 개길까봐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부터 바로잡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무슨 학문 성리학 중에서 우리 원래 성리학이 뭐 하는 거였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본을 철저히 철학적으로 타는 철학적 학문이었잖아. 근데 성리학에서 가장 말단 중에 말단이 뭐야? 예학인데. 조선에서는 뭐야? 예학이 성리학의 가장 중심 사상이 되는 거야. 어이없이. 그래가지고 김장생, 서인 김장생은 가래 진남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남인 정구 같은 사람은 오선생 예설불 이런 예학에 관한 책들이 저쪽에 문화사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로만 떠드는 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이라고. 자, 발전한 거야. 그럼 예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학이 뭘 강조한다? 질서를 강조한다. 이게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조선 지배층들의 슬픈 현실이야.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송시열이라고. 자, 막말할게. 이황, 이인은 봐봐. 리 중심이라든가 기 중심이라든가 뛰어난 철학자인 거 맞잖아. 송시열은 뭐 했니? 내가 볼 땐 쥐뿔 송시열 아무것도 하는 게 한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뭐라고 평가받는다고?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뭐라고요? 송자라고. 공자, 맹자, 주자와 같은 등급의 뭐라고요? 송자라고. 그래서 그의 문집은 송자대전이라고 했잖아. 조선기 조상규실록 검색하면 3,000번 넘게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송시열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구의 스승이야? 효종의 스승이고. 또 누구의 스승이기도 하고 현종의 스승이기도 해. 이거 엄청난 권력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송자라고 할 정도면 뛰어난 학문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사실은 없거든. 현실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논쟁이 이때 발생한다고요? 예, 송 논쟁. 자, 무슨 소리냐면 인조의 계비야. 그러니까 효종보다 인조가 또 결혼합니다. 44살쯤에 이제 또 결혼을 다시 해요. 첫 번째 중전이 죽었으니까 이번에 또 19살하고 또 합니다. 19살인가? 아니야, 19살 아니야. 몇 살, 14살인가 15살. 하여튼 애기랑 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맞아. 44살 때 15살하고 결혼합니다. 거의 또 29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가, 이게 이제 이 아줌마가 계비야. 계비, 자의 대비라고 합니다. 자의 대비, 성이 조씨여서 다른 말로 조대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어서 상복 입었겠지, 이 아줌마는 이미. 근데 누구도 죽였어? 소현세다도 죽었지. 그래서 이미 첫 아들 죽었다고 3년상을 입었어. 근데 이게 누가 죽은 거야, 이제? 현종이 왕 됐다는 얘기, 효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효종이 죽어서 이 아줌마가 또다시 뭘 입어야 돼? 상복을 입어야 돼. 근데 애매해졌지. 왜?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잖아. 둘째 아들인데 뭐가 됐어? 왕이 됐지.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둘째 아들인데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으니 무조건 뭐야? 둘째다. 그러니까 상복을 1년만 입어라. 기년설. 있는 거고. 아니다.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왕이 됐으니까 첫째로 인정해야 된다? 몇 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뭐라고요? 1659년에 1차 예송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년이야? 기해년. 자, 서인은, 남인은. 서인은 몇 년? 3년. 미쳤구나. 서인은 몇 년? 1년. 남인은 몇 년? 3년. 이게 무슨 차이야? 왕과 사대부, 다시 말해서 신하는 별 차이가 없는 존재냐, 넘사벽의 존재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대부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냐, 아니면 사대부와 같은 서열인데 그 중에 사대부 맨 앞에 있는 리더일 뿐이냐, 그 차이거든요. 당연히 권력 잡고 있는 누구야? 서인. 송시열은 뭐 한다고요? 왕과 사대부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이고, 반면에 남인들은 생각이 달라서 왕과 사대부는 넘사벽의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3년, 1년 주장했는데, 얘기했잖아. 현종도 이제 19살밖에 안 됐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스승이고, 이렇게 최고 권력자 송시열이야. 이때 송시열이 했던 그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 말이야. 채, 이, 부, 정이라는 말까지 했어. 한자로 써줄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니까. 채, 몸은 비록 종손, 그러니까 왕통을 이었지만 뭐는 아니야. 정, 뭐가 아니다. 장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양반 집에서 적자가 없으면 서자가 어때? 제사 이런 걸 물려받을 수 있잖아. 이때 쓰는 말이 체의부정이야. 그러니까 왕이 되긴 했지만 뭐는 아니다. 장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어떻게 해? 효종을 굉장히 어때요? 깎아내리는 비싼 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현종이 아직 나이도 어렸고 왕 막 된 상황이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승리했다고요? 서인의 주장이 승리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1674년 2차지. 이거 뭐야?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죽었다고요? 효종의 뭐야? 효종의 복림대군의 부인이 죽은 거야. 근데 어디 갔어? 여기 시엄마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뭐 참고로 효종이 얘보다 자기들보다 5살이 많았어. 며느리도 많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요? 똑같은 거지. 뭐야? 둘째 아들의 부인이니까, 둘째 며느리니까 대공설, 그래서 9개월. 아니다. 첫째로 인정해야 되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입어야 된다? 첫 번째 며느리 인정해야 되고 1년 입어야 된다. 결론은 알죠? 결론은 둘 다 몇 년이야? 1년설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승리한다고요? 남인이 승리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싸움의 2차 예송 때는 서인과 남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서인과 현종의 대결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아요. 남인은 당연히 현종 편을 드는 거죠. 현종 입장에서 왕실의 위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는 당연히 왕실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 왕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지. 그래서 왕 입장에서 남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때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스승이자 아버지의 스승인 송시열과 갈등이 첨예해졌지. 요 사건 끝나고 요 2차 예송 현종이 판결 내리고 딱 한 달 후에 현종이 죽어요. 얘기했잖아.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라고. 그래서 송시열은 저기 함경도 덕원을 귀양 가야 되는데, 그 귀양 보낸 사람도 현종이 아니라 아들 숙종이 보냅니다. 나중에. 어쨌거나. 그래서 한 번은 누가 이겨, 한 번. 근데 이게 이번에 올해 2018년의 기출문제에서 이게 국조 오례에 따라서 뭐저쩌고 나오는데, 안 돼. 국조 오례 기억나? 성종 때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나오잖아, 그지? 근데 국조 오례에는 이런 상황에서 해석이 되게 애매해. 명확하지가 않아.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송시열이 국조 오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건 오답이고요. 송시열이 뭐 주장했다? 서인들이 뭐야? 체의 부정을 주장했다. 요거 뭐야? 맞는 말이고. 요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했다는 거고, 거기 우리 책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천하 동예냐 왕자의 부동사서냐. 천하 동예는 뭐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예이니까 왕과 사대부가 돼요. 똑같은 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고, 왕자의 부동사서는 왕의 왕자라는 말은 뭐야? 왕이란 뜻이야. 왕의 예의는 부동사서, 선비와 백성과는 같지 않다. 왕은 뭐하다? 특별하다. 자, 왕은 특별하다. 누구의 주장이야? 남인이야. 무슨 건강아? 왕건강. 왕은 특별하지 않다. 천하 동예. 이게 뭐라고요? 누구의 주장이야? 서인들의 주장. 그것만 잘 외우시면 되고요. 예속 논쟁 정리 다시 한번 해놨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최근 기출문제까지 제가 정리해서 녹여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6조에 보면 분강정치 원리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기반 공론 중시하다 충분히 말씀드렸잖아. 비변사 3, 4와 2조 전랑 살림. 그 다음 비변사 말씀드렸고 3, 4, 2조 전랑 충분히 설명돼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림과 서원의 위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강화된다 그랬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 당연히 있겠죠. 부정적인 면은 뻔하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문과 이념보다는 자기 당파 이익을 앞세웠다. 그래서 국가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 한계, 분강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론도 백성들의 의견은 아니고 지배층 내부의 의견이었다라는 것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밑에 이조 전랑의 역할 나와 있고요. 공론이 뭔지 왼쪽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7쪽에 이익의 분간론. 이게 누구 주장이 누구랑 가야 돼? 이익이야. 꼭 외워야 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자료고요.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살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뭐 붕당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할게요.